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멀고 먼 낯선 나라의 불행한 역사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는 당신 내면의 가장 치명적인 마음의 질병에 관한 아주 섬뜩한 거울입니다. 눈을 감고 1980년의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터키의 거리에 서 있는 한 남자는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두둑했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거만한 여유가 넘쳐 흘렀죠. 당시 터키 사람 한 명이 1년 동안 버는 돈은 2150달러였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사람은 1745달러를 벌며 팍팍한 삶을 견뎌내고 있었죠. 숫자로만 따져도 터키가 한국보다 23%나 더 부유했던 겁니다. 똑같은 출발선에 섰거나 혹은 터키가 훨씬 앞서서 달리고 있었던 완벽한 우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벅찬 승리감 속에서 터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따리를 틀었을까요? 바로 맹목적인 우월감과 달콤한 오만함입니다. 엔드코트.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다. 우리의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부자로 살 것이다. 엔드코트.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이것을 엔드아포즈,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진실로 둔갑시키는 눈먼 병엔드아포즈 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한번 승리의 맛에 취하면 자신이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땅이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라는 섬뜩한 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끄지 말고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당신도 혹시 지금 이런 끔찍한 착각 속에 살며 자신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운 좋게 동료보다 보너스를 조금 더 받았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우쭐해 본 적 있나요? 남들이 다 돈을 잃을 때 유행하는 자산에 올라타서 푼돈 좀 만졌다고 속으로 남들을 멍청하다며 비웃은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엔드아포즈.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재물운을 타고났다. 엔드아포즈. 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함정에 발을 들인 겁니다. 당신이 우연히 얻은 그 얄팍한 승리에 취해 지갑을 열고 있을 때 정작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단단한 방패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터키의 진짜 비극은 나라의 돈이 말라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그 오만함과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독버섯처럼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한국보다 훨씬 부유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나라를 이끄는 정치는 그야말로 진흙탕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길거리 싸움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1960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총을 들고 자기 나라 정부를 4번이나 짓밟고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빵을 만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할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오직 권력을 쥐기 위한 힘자랑과 피 튀기는 기싸움에만 완전히 미쳐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1961년에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도저히 믿기 힘든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뽑았던 나라의 지도자인 전직 총리의 목에 거친 밧줄을 걸고 사형대에 세운 겁니다. 바다 건너 거대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편지를 보냈지만 분노와 권력에 눈이 먼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 알량한 권력과 절대 굽히기 싫은 자존심 하나를 지키겠다고 나라를 바치고 있는 가장 거대한 기둥을 자기 손으로 도끼로 찍어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거친 권력 교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반대파의 목을 조르는 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경제를 통제하고 살려낼 차갑고 무감각한 돈 버는 시스템을 가장 먼저 설계했습니다. 터키는 오직 사람의 불타는 감정과 굽힐 줄 모르는 오만한 자존심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고 한국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규율에 미래를 걸었던 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이 두 나라 중 어느 쪽을 닮아 있습니까? 매일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 의미 없는 기싸움을 하고 인터넷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자존심을 건 논쟁을 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시궁창에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이 그 하찮은 감정 싸움에서 이겼다고 쾌감을 느끼는 동안 진짜 똑똑한 누군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매달 기계처럼 투자를 이어가는 차가운 부의 시스템을 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내 자존심을 지켰다며 만족할 때 당신의 미래를 책임질 통장 잔고는 서서히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의 무덤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와중에도 터키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구명조끼가 하나 기적처럼 떨어집니다. 단 한 명의 천재적인 인물이 나타나 죽어가는 경제에 강력한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을 살려낼 이 마지막 기회를 꽉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끓어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기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을까요? 1980년 1월, 텅 빈 국고와 폭등하는 물가로 나라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덜덜 떨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투르구트 오잘이라는 이름의 이 비상한 남자는 과거의 낡은 방식을 모두 쓰레기통에 쳐넣고 막혀있던 시장의 숨통을 단번에 뻥 뚫어버리는 마법 같은 정책을 발표합니다. 물건을 외국에 내다 파는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주겠다고 선언하며 굳게 닫혀있던 무역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그가 쏜 화살의 결과는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무려 110%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이던 미친 물가가 한 해 만에 35%까지 폭포수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의 돈을 긁어모으는 수출량은 불과 1년 만에 62%나 용수철처럼 솟구쳐 올랐죠.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를 죽어가는 나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살아있는 신처럼 맹목적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연약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실수의 시작점이니까요. 우리 인간은 어떤 한 사람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 자체를 절대 틀리지 않는 완벽한 신으로 숭배해버리는 무서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곁에 남아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는 아주 순진하고 멍청한 환상에 빠져 모든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1993년, 그들을 지탱하던 완벽한 환상이 아주 잔혹하게 박살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며 의지하던 그 위대한 남자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아내는 남편이 방금 마신 평범한 레몬 주스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었다고 울부짖었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십수년이 지나 그의 무덤을 파서 다시 검사해보니 벌레를 죽일 때 쓰는 끔찍한 살충제 성분이 보통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보다 무려 10배나 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웅이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하자 단단한 바위 같았던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흉측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빈자리는 혼돈과 굶주림이 지배하는 지옥 그 자체로 변했습니다. 1993년부터 무려 9년이라는 피 말리는 시간 동안 나라의 거대한 살림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무려 8번이나 바뀌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어떤 지도자는 짐을 풀기도 전인 한 달도 안 되어 자리에서 쫓겨났고 정치는 매일매일 멱살을 잡는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견고한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오직 그 잘난 엔드하포즈, 한 사람 엔드하포즈에게 모든 운명을 걸었기에 그 기둥이 부러지자 나라 전체의 지붕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시스템은 팽개치고 오직 영웅의 입만 쳐다봤던 사람들의 뼈아프고 잔인한 대가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화려한 현올림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과 피 같은 돈을 송두리째 맡기고 있습니까? 화면 속에서 차트를 그어가며 떠드는 자칭 투자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족집게처럼 수익을 내준다는 은밀한 정보방의 익명 리더입니까? 만약 당신이 맹신하며 짐을 지워둔 그 사람이 내일 아침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흔적도 없이 도망쳐버린다면 당신의 계좌는 당장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감정을 가진 존재는 언제든 이익 앞에서 배신하고 마음이 변하고 결국 소멸합니다. 영원히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차갑고 딱딱한 규칙뿐입니다. 사람을 맹신하고 감정의 노예가 된 집단의 결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 2001년에 여과 없이 터집니다. 나라의 심장부인 안보회의실에서 가장 높은 두 사람인 대통령과 총리가 마주 앉아 살벌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대통령이 맞은편에 앉은 총리의 얼굴을 향해 두꺼운 헌법책을 집어던지는 동네 뒷골목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모욕감에 휩싸인 총리는 이성을 잃고 밖으로 뛰쳐나와 카메라를 든 기자들 앞에서 홧김에 침을 튀기며 이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소리쳤습니다. 단 한 줄의 말, 권력자가 홧김에 내뱉은 이 감정적인 한마디가 시장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공포에 질린 외국인들은 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싹쓸이하여 국경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라의 금고에 돈이 씨가 마르자 하루만 돈을 빌려도 이자를 무려 6,200%나 토해내야 하는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단돈만 원을 빌리면 다음날 62배로 부풀려 갚아야 한다는 경제가 완전히 숨통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단 두 사람의 억누르지 못한 유치한 분노가 수천만 명의 돈줄을 말려 죽여버린 대학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영상 잠깐 멈추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하면 속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 출근길에 당장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과 가족을 숨막히는 세상에서 몇 달이나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까? 혹시 스트레스 받는다고 충동적으로 쇼핑 앱을 켜서 돈을 날리고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난다고 홧김에 쥐고 있던 주식을 손해를 보며 팔아치우면서 당신의 피 같은 미래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알량한 기분과 감정에 취해 소중한 돈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위태로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 한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얄팍한 감정이 아닌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규율로만 돈을 통제하겠다는 당신 스스로와의 피 맺힌 맹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댓글창을 열어나는 규율을 선택한다라고 적으십시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이 간단한 행동조차 귀찮다며 외면한다면 당신은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며 감정의 노예로 살다 비참하게 늙어갈 것입니다. 똑같은 시기, 거대한 위기를 맞았던 한국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단 4년 만에 빚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지배당했던 터키는 그 지옥불에서 빠져나오는데 무려 12년이라는 아까운 청춘을 버려야 했죠. 놀랍게도 이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들은 곧이어 나라를 아예 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진짜 괴물에게 절대 권력의 칼을 쥐어주고 맙니다. 과연 인간의 끝없는 오만함은 어디까지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을까요? 2018년 7월, 한 남자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꽉 쥐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친딸과 결혼한 사위를 나라의 돈줄을 쥐는 재무장관 자리에 떡하니 앉혀버리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경제학 책에도 나오지 않는 기괴하고 미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당연히 이자를 올려서 돈줄을 조여야 하는데 그는 정반대로 이자를 내려야 물가가 잡힌다는 황당한 소리를 진리처럼 외쳤습니다. 이 억지 주장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전문가는 그날로 가차없이 목이 날아갔습니다.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라의 심장인 중앙은행 총재가 무려 4번이나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교체되었죠. 이것은 마치 펄펄 끓는 사막 한가운데서 얼음집이 다 녹아내리고 있는데 시원한 에어컨을 틀기는커녕 춥다며 뜨거운 난로를 최대로 틀어버린 것과 똑같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무지한 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더닝크루거 효과의 가장 끔찍한 결말이었죠. 당신은 지금 화면 속에 이 어리석은 독재자를 비웃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텅 빈 주식 계좌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장이 피바다처럼 붉게 물들고 당신이 산 쓰레기 같은 주식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언젠가는 오를 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절매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다면 당신의 그 오만한 자존심과 나라를 망친 독재자의 자존심은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존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나라의 물가는 무려 85%라는 경이로운 숫자까지 하늘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먹는 빵 한 개 가격이 불과 2년 만에 5배나 폭등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는 가족들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화폐는 그저 코 풀 때나 쓰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장 먼저 잔인하게 털어가는 악마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름돋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터키보다 한참 뒤처져 있던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끔찍한 파멸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비밀은 1998년 4월 1일에 서명된 아주 얇고 평범한 종이 한 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던 1998년 4월 1일, 한국은 아주 지루하지만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에 돈줄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을 정치인들의 더러운 소나기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독립시켜 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든 말든,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소리를 지르든 말든 철저하게 숫자로만 움직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감각한 기계를 만들어버렸죠. 그 후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권이 5번이나 바뀌는 격동 속에서도 그 어떤 정치인도 한국은행 총재를 함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알량한 감정이 이 차가운 규율을 단 한 번도 깨뜨리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터키의 물가가 85%까지 치솟으며 나라가 불타오를 때 한국은 5%라는 안정적인 방패로 국민들의 피 같은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잔인한 진실의 성적표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1980년, 분명히 터키는 한국보다 23%나 더 돈이 많은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45년이 흐른 2024년 오늘, 한국 사람의 소득은 36,000달러가 되었고, 터키는 15,60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이 터키보다 무려 2배 이상, 정확히 2.3배나 더 부유해진 겁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무려 3배 가까운 격차로 운명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화려하게 말을 거창하게 하는 영웅이라는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차갑고 융통성 없는 규율이라는 시스템에 미래를 묶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웅은 언젠가 늙어 죽고 따뜻한 마음은 결국 차갑게 식어 변질됩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만들어낸 원칙과 무감각한 시스템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남아 우리를 지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당신의 얄팍한 지갑을 마법처럼 채워줄 구세주나 기적의 투자법 따위를 기다리는 멍청한 짓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오직 당신 스스로를 올가맬 피도 눈물도 없는 나만의 독립법안을 당장 만드세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참아내는 저축의 규율, 피눈물이 나도 잘라내는 손절매의 규율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인터넷의 헛소리나 순간적인 분노에 휩쓸려 돈을 내던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 역시 저 몰락한 제국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